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양기백이라고 합니다. 네, 네. 공시법 같이 공부하실 건데. 자, 우리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이고요. 예, 자, 공시법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정보, 일정한 내용들을 알리는 거예요. 자, 공시를 하는 건데, 공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뭔가 정보를 알아야지 거래를 하겠죠. 알아야지 뭐 거래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부동산의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고 또는 이제 사고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시제도의 이제 목적인데, 우리가 공시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공시가 뭐라고요? 알리는 거라고 했죠. 알리는 거. 근데 우리가 알릴 때 어떻게 알릴까요? 어떻게? 알리는 방법은 많아요. 예, 그래서 말로 알릴 수도 있죠. 말을 해가지고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로 알려주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라고 하는 것은 말로 알리는 게 아니라 장부에다가 써두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써두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공시하는 거예요. 공시. 예. 그러니까 왜 써두는 거예요? 보라고. 써두면 이제 누구든지 그 장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부가 공적 장부에다가 적는다고. 그래서 공적 장부를 공부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예, 공적 장부를 뭐라 한다? 공부. 그럼 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게 공시하는 건데, 우리가 공부에 뭐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면 돼. 부담 없이. 그래서 공적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게 이제 보통은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등록, 뭐 대장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는 원부 이런 것도 농지 원부, 뭐 자동차 등록 원부, 하여튼 각종 장부들이 있을 때 그 장부에다가 쓰는 거, 기록해 놓는 것을 보통은 등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대장에다가 뭐 한다? 등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공적 장부의 이름이 등기부라면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럼 등록한다 이거나 등기한다 이거나 다 뭐 하는 거예요? 예, 공시하는 거예요. 공시. 예, 그래서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공시제도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지적하고 자, 부동산 등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법도 따로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 과목도 지적법,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게 12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공시법은 24문제 출제가 돼요. 24문제인데 요 지적에서 12문제, 부동산 등기에서 12문제 이렇게 몇 점 맞아야 된다? 60점 이상 맞으면 됩니다. 예. 자, 바로 갈게요. 우리가 저하고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하여튼 최대한 타이트하게 이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수업 시간 별로 잡담이 없습니다. 그냥 수업만 해요. 수업만 하니까 감안해 주시고. 그러니까 진이 빠져. 공시법 4시간 딱 하고 들으면 막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듣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신경 써서 머리 써서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해 두시고 2주마다 한 번씩 보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24문제지만 특히 이제 등기 같은 것은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등기 그 엄청난 양을 2시간 동안 해야 된다고. 이틀 동안.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핵심적인 것만 강의해 드린 거니까.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보니까 어제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습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복습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맨 앞에 보시면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다시 하세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파트 1. 네, 파트 1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트 1이 이제 요거 공부하는데요. 진짜 파트 2가 요거 공부하시는 거고. 그래서 파트 1이 이제 지적 공부하는 건데, 이 지적법이라고 하는 법은 이제 현재는 없어요.
옛날엔 지적법이라고 법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법 이름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오른쪽에 보이세요? 네, 오른쪽에. 자, 법 이름이 뭐라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에 지적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법은 측량하고 지적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측량법이란 법이 없어요. 측량도 무슨 법에 나온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측량 얘기도 지적에 관한 얘기도 어디에 나온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법에서 시험 내는데 이 법에서 지적에 관한 규정만 시험에 내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도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하고 시험 범위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범위 과목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 요 공시법 24문제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30% 12문제 내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4절 및 3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범위가. 2장 4절 및 제3장이 지적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요 지적만 공부하는데, 그래서 그냥 통상 제가 지적법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적법 하면, 실제로는 어떤 법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에 관한 법률, 규정만 얘기하는 거라고.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보시면, 그 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왼쪽에 보시면, 올해 방문가 책이 조금 바뀌었네요. 저 왼쪽에 보시면 총 6장으로 되어 있죠?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6장은 그냥 총정리한 거고 빼고, 우리 보통 기본서가, 교재가 5개의 장으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예, 1장이 뭐죠? 총칙, 예, 목차가 총칙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서론 부분이에요. 2장이 토지의 등록, 3장이 지적 공부, 4장이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그래서 5장이 지적 측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5개의 장인데 그 1장은 시험 범위가 시험에 나온 파트가 아니에요. 시험 파트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그 용어 정의 하나 정도만 보시면 돼. 용어 정의. 그 용어 정의도 용어 정의가 우리 법 2조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2장 4절 및 제3장으로 한다가 시험 범위 딱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64조서부터예요, 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 64조부터 시험에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는 2조라서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들을 시험에 낼 때 그 용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의 말뜻을 이해하시려면 낱말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용어의 정의 하나 보시고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2, 3, 4, 5장 이렇게 4개의 장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장별로 평균적으로 3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3문제씩. 그래서 총 4개의 장에서 평균 3문제씩. 그러니까 몇 문제? 12문제. 12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지적부터 갈게요. 지적. 말 그대로 땅지자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적는다고, 등록한다고.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그래요. 지적. 이거는 토지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뭐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등기. 부동산을 뭐 한다고? 등기한다고. 등기는 아까 어디에다가 적는 거죠? 등기부에. 부동산을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게 부동산 등기예요. 이건 부동산이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토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도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대상인 것은 토지도 대상이고 건물도 대상인 거고 지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적에서는 토지대장 이런 걸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대장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도 있다고. 근데 건축물 대장은 근거법이 건축법이에요.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고 토지 대장은 지적법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시법에서 시험 과목은 지적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이런 것은 공시법 시험 문제는 안 내요. 그러니까 공시법 시험 범위는 무엇에 관한 것만? 토지, 지적에 관한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볼게요. 그 다음에 한눈에 보기가 양이 많네요. 쭉 넘기시면 42페이지네요. 42페이지. 자, 아까 제가 지적이 뭐라고 그랬죠? 지적, 토지. 토지를 등록한다고.
토지를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적. 그런데 어디다 등록하냐면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해요. 공부에다 무슨 공부? 지적 공부 그래요. 그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지적. 그래, 지적. 근데 누가 하는 거냐면 국가가 해요. 토지를 등록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데,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그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 그래서 누가 하는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어떤 토지를 등록하냐면, 모든 토지를 등록해요. 모든 토지.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의 단위는 필지예요. 그래서 무엇별로 등록하냐면, 필지별로 등록해요. 필지별로. 그럼 토지에 어떤 내용을 등록하냐? 소재, 그 토지가 위치하는 곳, 소재, 그 다음에 그 땅의 번호, 지번,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용도, 지목, 그러네.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요런 것들을 등록해요. 어디에? 지적 공부에. 근데 그냥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하고, 측량. 자, 이렇게 등록합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쭉 썼는데, 이게 지적법 제일 첫 번째 조문이에요. 이게 조문이고, 예, 이거 그냥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 풀이고 할 때 보면 아시지만, 지적법 문제는 그냥 법조문 그대로 내요. 법조문 그대로 내고, 뭐 이론이고 뭐가 없어요. 누가 더 열심히 외웠냐 이런 거 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가로넣기예요. 딱 주고 가로 아래에 들어갈 말은 답이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딱 주고 여러 번 나온 거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가로로 냈죠. 가로 아래에 들어갈 말은 답이 모든이에요. 답이 모든 이런 것도 낸다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를? 모든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의 단위 필지니까 무엇별로 등록을 해. 필지별. 우리가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세잖아요. 토지는. 그래서 필지별로 다 다른 거죠. 토지가. 그래서 필지별로 등록하는데 그 필지의 어떤 내용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의 좌표를 등록해요. 근데 그냥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하고 측량해서 등록을 해요. 자, 그럼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자, 요겁니다. 그래서 지적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해라. 그러면 요 세 개의 단어 조합하면 되죠.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지적의 3요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자, 보시면, 자, 42페이지 피고 계신가? 예, 42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뭐죠? 지적 구성의 3요소.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뭐라 되어 있죠? 토지, 그 다음에 2번에 등록, 그 다음에 3번. 지적 공부. 요 세 개 나온 거죠? 토지, 등록, 지적 공부. 요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의 3요소. 그래요. 예, 자, 넘기세요. 넘기세요. 어디로 가시냐면 일단 책을 먼저 볼게요.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 50페이지에 그 의 보이세요? 50페이지에 의 보시면 의의 별표. 왕별. 심심하면 보세요. 심심하면. 특히 조문이에요. 그 등록 주체하고 등록 관리의 주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앞에 있는 제목은 무시하시고 그냥 조문 그냥 읽으시면 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거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시험 보실 때까지 한, 걱정 마세요. 한 100번은 읽으시고요, 100번. 100번 읽으면 저절로 외워져, 저절로. 예. 자, 다시 한번 읽어요.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에 대해서? 모든 토지에 대하여 무엇별로? 필지별로 무엇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되셨죠? 예. 자꾸 읽으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이에요, 이게 지적법 제일 첫 번째 조문. 그래서 앞으로 이거 공부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 아까 목차 보셨을 때 1장이 총칙이었고
기억나실라나? 1장이 총칙이었고 2장이 토지의 등록, 3장이 지적 공부, 4장이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5장이 지적 측량 이랬거든요. 아까 그 색깔이 있던데 우리 목차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까 네.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목차 보시면은 1장이 뭐예요? 총칙이라고 돼 있죠. 예. 총칙은 시험에 나오는데 아니다. 예. 근데 용어의 점만 보시면 되잖아요. 예. 2장이 뭐죠?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 거기서 공부하는 게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지번이니 지목이니 면적이니 경계 이런 거 공부하는 데가 어디? 2장 제목이 토지의 등록. 요걸 등록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3장이 뭐예요? 지적 공부. 그럼 3장에서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 예. 어디에다가 등록한다고?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 공부하는 데가 3장 지적 공부. 4장이 제목이 뭐죠? 토지 이동 및 지적 전이. 그럼 4장에서 공부하는 데가 요거예요. 등록을 다른 말로 정리라고 그래요. 정리. 그럼 우리가 장부에 등록한다 이 말이나 장부를 정리한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럼 지적 정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지적 공부에다가 뭐 한다?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등록.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는 게 있으면 지적 공부를 정리해요. 그게 공부하시는 게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5장이 뭡니까? 5장까지 하셔야 돼요. 지적 측량. 그럼 그게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냥 등록하나? 조사하고 측량해서 등록하는 거잖아요. 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그래요. 자, 왜 측량하는 거죠? 응? 왜 측량하는 거죠? 지금 이거 하려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지금 측량하는 거잖아요. 건물 지으려고 측량하는 게 아니죠. 도로 깔려고 측량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측량하는 거잖아요. 이 측량을 측량 중에서 지적 측량이라고 불러요. 측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네. 고속도로 깔 때도 측량한다고. 건물 지을 때도 측량을 해요. 그런 건 일반 측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측량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측량하는 거?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측량하는 거라고. 이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 게 4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한데, 네, 용어의 정 이제 갈게요. 아까 42페이지 받고. 그죠? 42페이지 지적의 3요소.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적 공부에 이 지적의 3요소 보셨고, 그다음에 넘기시고 44페이지. 자, 제목이 뭡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 자, 별표 쳐두시고. 제가 별표 칠한 것만 치세요. 자, 요거는 이제 오늘 복습하실 거. 오늘 처음 이제 공시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부터 이제 달달달 숙지가 되셔야 돼. 자, 첫 번째 뭐가 납니까? 지적 소관청 읽어볼게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요거 관리하는데 요거 관리하는 기관을 뭐라고 한다? 지적 소관청을 해서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자, 시장에 동그라미 칩시다. 시장. 그 다음에 군수 동그라미 치시고,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동그라미 치시고.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고 한다? 지적 소관청 그래요. 그럼 이때 시장은 세종시장도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 특별자치시장, 시장 이렇게 돼 있죠. 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장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요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 그냥 시장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때는 그냥 시장 하면은 어떤 시장도 포함한다. 세종시장도 포함한다고 이제 염두를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요 지적 공부, 토지대장 이런 거 관리하는 기관을 뭐라고 한다? 지적 소관청. 그래. 처음 공부하실 때는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요. 입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로만 한 때는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나 그랬고 지금은 온몸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요.
입으로. 입으로 해서 입에 배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지적 소관청. 그럼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요. 구청장. 근데요, 우리가 이제 지적법에서 기관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3단계예요. 지적 소관청 위에가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급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적 소관청 윗급수가 누구다? 시도지사예요. 그럼 시도지사 윗급수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지적에서 제일 대빵이 이 사람이에요. 지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그 밑에가 시도지사, 근데 그 밑에가 지적 소관청. 그런데 요거는 우리 법에서 따로 정의 안 한다고. 이건 당연히 아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지적 소관청. 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이해하시려면 이 지적은 1년에 딱 한 번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나중에는 3, 4월 달 이럴 때는 이런 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제 딱 이 기초라서. 자, 지적 소관청의 단계를 보시면 맨 밑에요.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시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도 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 시하고 이 시는 급수가 다른 거예요. 시도의사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는 일반시를 얘기하는 거라고.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해되셨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시장은요, 소관청이 되려면 구가 없는 시여야 돼요. 지금 누가 소관청이라고 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구가 있는 동네에서는 구청장이 소관청이라고. 누가 아니고. 시장이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서울, 강서는 지적소관청이 누구예요? 구청장이 소관청이에요. 서울시장이 아니라고. 되셨죠? 예. 그러면 시장이 소관청이 되려면 조건이 구가 없는 시여야 된다고. 구가 없는 시에서만 시장이 소관청이고, 구가 있는 데서는 구청장이 소관청.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적은 국가의 업무예요. 국가의 업무인데 이 사람들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시군구청장의 성격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청장을 얘기할 때 이 구청장이 자치구청장이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건 다 소관청이에요. 자, 혹시 중의사법 시간에 공법 시간에 우리나라 구의 종류 하셨나요? 우리나라는 구 있잖아요. 구. 행정부에서 구가 있는데 구가 종류가 두 개인 거예요. 자치구가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요? 입에서 나와야 돼. 자치구가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그럼 자치구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무슨 시죠? 특별시, 광역시. 그럼 우리 강서구는 자치구인 거죠? 서울특별시 있는 구는 자치구. 그래서 구청장 선거에서 뽑잖아. 예. 자, 그 다음에 해운대구. 부산에 있는 해운대구. 그럼 부산광역시죠? 예. 그럼 해운대구는 자치구라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있어요. 그게 자치구예요. 그 다음에 분당구, 성남 분당구. 그럼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구가 있다고. 그럼 거기에 있는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법 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구가 있다. 얼마 이상이면 50만 이상이면 그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그 시를 대도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도시. 그래서 이제 법 공부를 하실 때는요, 대도시라는 표현이 나오면 큰 도시 이런 뜻이 아니에요. 대도시 그러면 이제 딱 어떻게 느끼셔야 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를 뭐라고 한다? 대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구청장이 소관청이라고 그랬죠? 구청장이 소관청인데 어떤 성질의 구청장이냐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냥 구청장이면 다 뭐다? 지적 소관청이에요. 그럼 자치구청장도 소관청이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지적 소관청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구청장에 가로가 있죠. 거기 구청장에 그 구청장 동그라미 3개는 치셨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 동그라미 쳤잖아요. 근데 그 구청장의 부연 설명이 있잖아. 구청장에 가로 열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구청장이면 소관청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성남시장은 지적소관청이에요? 네. 성남시장 아니라고.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 성남에서는 누가 소관청? 구가 있냐고. 구가 있잖아요. 구청장이 소관청이잖아요. 그럼 성남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에요. 아까 시장이 소관청이 되려면 조건이 구가 없는 시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구가 있는 데는 구청장이 소관청이니까. 그럼 성남시장 소관청이 아닙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 대도시 시장은 빼야죠. 아까 대도시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에 가로가 있죠. 요 첫째 줄에 시장에 동그라미 치는데 가로 있냐고요. 부연 설명도 있잖아요. 시장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고. 예. 여기서는 누가 소관청이니까? 구청장이 소관청이니까. 되셨나요? 그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를 뭐라고 한다? 대도시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처음에 습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익히세요. 조금 처음에 껄끄럽더라도. 예.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한 번 더 읽으세요. 뭐라고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아까 뭐 행정시 이렇게 하셨는데 행정시라는 법률 용어는 없어요.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정시라는 용어가 아니라 아까 행정구, 행정시라는 용어는 있는데 행정구라는 용어는 없어요. 행정구라는 용어는 없다고. 무슨 구? 자치구가 아닌 구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치구가 아닌 구. 아까 구는 2개 있다고 그랬죠? 구는 2개. 처음에 좀 힘들어야 돼. 처음에 힘들어야지 나중에 수월해요. 예, 좀 힘들지만. 예, 그래서 구가 이름이 뭐랑 뭐가 있다고요? 자치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표현을. 그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를 뭐라고 한다? 대도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를 뭐라고 한다? 대도시. 자치구가 있는 시는 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만 자치구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대도시 시장은 요 지적소관청이 아니에요. 대도시 시장은 구가 있잖아. 그러니까 구청장이 소관청이니까 지적소관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자, 부천시는 대도시예요, 아니에요? 모르시는구나. 네. 부천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작년에 부천에 오신 분들도 꽤 되셨는데. 부천은 구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부천 출신이에요,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부천에서 나왔거든요. 네. 부천 북국민학교, 부천 북초등학교, 그 다음에 부천중, 부천고 이렇게 나가는데 옛날에는 구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구가 없죠. 없어요, 부천에. 구. 그럼 부천은 50만 이상은 맞아요. 인구. 부천도 인구가 50만 이상은 맞는데 아까 말했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도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그랬잖아요. 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둘 수 있다예요. 그래서 옛날엔 뒀다가 지금 뺐어요. 그래서 옛날엔 원미구, 뭐 무슨 구 이렇게 있었다고, 소사구 막 이렇게 있었다고. 근데 지금 그냥 부천시 무슨 동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지금 부천시는 대도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대도시라고 하는 게 무슨 뜻? 아까 50만인 건 전제 조건이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 그랬잖아요. 50만 이상이라고 다 대도시인 게 아니라고. 뭐가 있는 시여야 된다.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를 뭐라고 한다? 대도시 이렇게 부릅니다.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대도시 시장은요. 그럼 성남시는 구가 있으니까 성남시장은 대도시 시장이에요. 그럼 성남시장은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그랬죠. 거기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니까. 그럼 성남시장은 급수가 어딜까요? 여기에요. 성남시장의 급수는 지적 사무를 할 때는 시도의사랑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법 행정조직상으로는 경기도 성남시예요. 경기도 밑에 있는 성남시잖아요. 근데 지적 일을 할 땐, 지적 업무를 할 때는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이나 동급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경기도 화성시가 있다. 화성은 구가 없다고. 그럼 화성이라는 동네의 지적소관청은 누구예요? 화성시장이 지적소관청이잖아요. 그럼 화성시장 위에가 누구야? 경기도지사가 되고, 경기도지사 위에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성남시 분당구다. 그럼 성남시 분당구의 지적소관청은? 분당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고, 그 위에가? 성남시장이고, 성남시장 위에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체계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체계를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3단계인데, 앞으로 이제 조문은 항상 시도의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급수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시도의사 또는 뭐라고 한다고요? 대도시장.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 묶음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시간상 그냥 시도의사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들으실 때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체계를 이해하시면 우리 기본으로 또 한 문제 푼다고. 장애도 냈지만 지적소관청이 뭘 하는데요. 위에 승인을 얻고 무슨 일을 하래. 그렇게 조문에 돼 있어. 상급기관에 승인을 얻으래. 그럼 소관청이 누구의 승인을 얻고 해야 될까요? 위에가 누구예요? 시도의사죠. 그럼 소관청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단계를 뛰어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관청은 항상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의 승인. 만약에 시도의사가 위에 승인을 얻고 해야 된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의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 지적법 조문은 항상 주어부터 체크하시는데 기본 문제가 주어 문제예요. 아까 이 문장의 주어는 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 문장의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쩌저쩌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문을 읽으실 때는 지적법 시험 문제 유형은 주어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예요. 항상 주어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문장의 주어는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 낼 때 여기에다가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은 이런 말 넣으면 틀리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요 세 개의 단어를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문장은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고, 어떤 문장은 주어가 시도지사고, 어떤 문장은 주어가 지적소관청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예, 자, 그럼 이제 지적소관청 했어요. 지적소관청이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적 공부 갈게요. 자, 지적 공부.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이세요? 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밑줄 주시고 7개입니다. 밑에 표로도 나와 있으니까 표로 보셔도 되고. 처음 하실 때 이제 용어 좀 익힐게요. 자, 요 7개만이에요. 7개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요거요.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 자, 우리나라가 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예, 요걸 이제 근대적인 지적 제도를 언제 시행했냐면 일본에 의해서 시행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이제 침략하고 식민지화 한 다음에 조선의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럼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어떤 토지가 있는지 알아야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토지들을 조사 측량해서 이 대장에다가 써둔 거라고. 그게 이제 근대적 지적의 시초예요. 그러면 일제 때 일본이 시행한 이유는 세금 걷어들려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1912년서부터 해서 한 10년 동안 해가지고 했는데, 자,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등록한 이유는 뭐라고요? 세금 걷어들려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라서 이제 전쟁을 하느라고 돈이 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민지의 우리가 목적이 뭐죠? 우리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 경제적 수탈이죠. 수탈이에요. 네. 수탈이 목적이지 식민지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경제적 수탈이 목적이에요. 식민지의 목적은. 근데 수탈을 하는데 돈을 빨리 걷어야 된다고. 돈을 빨리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조선의 토지를 다 등록을 해두려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일 만한, 세금은 누구한테 걷어요? 땅 주인들한테 세금 걷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누구 건지 확실한 거, 이런 우리 알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변의 땅부터 먼저 조사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조사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측량해서 만들어 놓은 대장이 토지대장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만든 대장이다. 그래서 이름이 뭐다? 토지대장 그래요. 그럼 자, 토지조사 사업에서요. 모든 조선의 토지를 측량했나요? 아까 아니라 했잖아요. 급한 대로 사람이 살고 있는 데부터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살지 않는 저 백두대간, 상간, 오지라든지 뭐 도서지방 이런 데 땅값도 얼마 안 비싼데 이런 것들은 미뤄뒀다가 나중에 조사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 나중에 조사한 2차 조사 사업을 임야 조사 사업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임야 조사 사업. 그래서 사업이 둘로 나눴어요. 토지 조사 사업하고 임야 조사 사업. 그래서 임야 조사 사업을 해서 조사된 토지를 등록해 놓은 대장이 임야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적 이유 때문에 대장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뭘 만들고? 토지대장 만들고, 그럼 나머지 땅은 임야대장. 그래서 모든 토지를 등록했나? 그러니까 이론상 모든이요. 아까 모든 토지 등록하냐고. 모든 토지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토지는 둘 중에 한 군데에는 있는 거라고. 어디 아니면 어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되셨죠? 예. 그럼 토지대장인 토지가 측량해서 그려져 있는 지도가 지적도예요. 그러니까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랑 세트예요. 그거 보이십니까? 지적도? 보이세요? 예, 지적도라는 단어. 그다음에 임야대장인 토지가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임야도에서 임야대장이랑 임야도랑 세트. 토지대장이랑 지적도가 세트. 그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일제 때 1916년도, 1918년도 막 이럴 때 처음에 대장 만들었을 때 소유자를 썼을까요? 소유자, 대장에다가. 소유자 써야지. 지금 목적이 뭐였죠? 세금 누구한테 걷어? 땅 소유자한테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조사업, 임야조사업 했을 때 측량만 한 게 아니라 이 땅 측량해서 경계는 이렇고 면적 이렇다 이런 측량만 한 게 아니라 소유자가 누군지도 다 조사한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처음 대장 만들 때 누구도 조사해서 소유자가 누군지도 조사해서 대장에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대장에 최초로 이제 소유자들이 나오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등기부 만든 거예요.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순서가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등기부 만들고 대장 만드는 게 아니라고. 대장 만들고 등기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소유자를 썼는데 그 토지가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다고. 토지가 하나인데 공유일 수도 있죠. 그럼 공유자들일 때는 이 대장에다 그 공유자들의 지분 쓰는 칸이 없어서 공유일 때는 장부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 장부 이름이 공유지연명부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공유지연명부. 자꾸 공유지연명부. 그럼 만약에 어떤 토지가 갑 단독 소유다. 갑 혼자 소유한다. 그럼 토지대장의 소유자 갑 나온다고. 근데 갑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나와요. 근데 어떤 토지가 한 필지인데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유일 수도 있죠. 세 사람이 같이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공유하고 있는 그 토지 대장에는 소유자란에 갑, 외, 이명 이렇게 쓴다고. 갑, 외 몇 명 더 있다. 2명 더 있다. 그럼 총 몇 명이죠? 3명이잖아요. 그럼 공유전명부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그 공유전명부에다가 갑, 누구, 지분 얼마, 을, 누구, 지분 얼마, 병, 누구, 지분 얼마 이렇게 쓴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유전명부는 공유일 때만 만드는 거예요. 단독 소유일 때는 안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란 말 보이세요? 대지권 등록부. 이건 이제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에. 아파트 부지는 공유예요. 1000세대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1000세대 아파트는 건물인 거고 아파트 부지는 토지죠.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예요. 그러면 아파트 1000세대 소유자들이 땅에 대해서 지분으로 나눠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파트 면적 평수가 넓은 사람이 대지 지분이 많은 거죠. 건물 면적 비율로 대지 지분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땅에 대한 그 지분은 건물하고 분리하여 처분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101동 501호를 팔죠. 그럼 뭘 판 거죠? 건물을 판 거죠. 101동 501호는 건물이냐고. 건물을 판 거잖아요. 그럼 501호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지분이 있죠. 그럼 건물을 팔면 땅에 대한 지분도 같이 파는 거라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땅에 대한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권. 그래서 대지권이 있는 토지면 대지권 등록부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유면 공유지 연명부, 아파트 부지처럼 대지권이 있는 토지면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75년서부터 수치 지적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수치, 좌표를 등록해 놓은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불러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래서 요 7개를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몇 개? 7개. 자, 한 번만 더 읽으세요. 자, 지적 공부에는 어떤 게 있다? 표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동,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 요 7개를 지적 공부.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뭐 작년에 지적공부도 시험에 나왔고 부동산 종합공부도 또 나왔죠. 자, 이름이 뭐래요? 이름이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공부 밑에 있는 거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공부예요? 아니라고. 아까 지적공부는 7개만이라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7개만 뭐라고 하는 거고. 지적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적공부 말고도 다른 공부가 있나? 아까 공부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공적 장부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공부제 지적공부는 7개만 말하는 거고 이것 말고도 공부들이 있다고요. 근데 요 공부 이름은 뭐래요?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말 그대로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이 부동산 종합공부죠.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 얘기도 나오고 건물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지적 공부는 무슨 얘기만 나오고? 토지 얘기만 나오고.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 얘기도 나오고 건물 얘기도 나오고 그럼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종합적인 장부라고. 그래서 이름이 뭐다? 부동산 종합공부. 그래서 종합적인 얘기가 나온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온대요? 한번 읽어나 볼게요. 나중에는 외우셔야 되는데. 1번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 토지 얘기가 나오네. 토지. 그죠? 네, 토지. 그럼 2번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건물 얘기도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토지 이용 계획서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는 거라고요. 뭐 개별 주택가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즉 등기부에 있는 사항도 나와요. 등기부에 있는 사항. 그래서 여러 장부에 나눠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놓은 장부를 뭐라고 한다?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그래서 작년에 낸 게 그 1, 2, 3, 4, 5번 그거 낸 거예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문제 이해되세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종합적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이제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 자, 이것도 나온 지 한 5년 됐는데, 자, 개념을 잡으시면, 우리 지적도 있죠. 아까 지적도, 지적공부에 지적도 임야도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종이에요. 언제 만들었다? 아까 제가 역사 말씀드렸잖아요. 역사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이미지 쌓으시라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까 쭉 있었잖아요. 지적도, 임야도 일제 때 처음 만든 거라고. 종이냐고. 종이에요. 그럼 지적도, 임야도 이 지도는 측량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그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나온 이름은 뭐죠? 연속 지적도.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또 혹시 지적도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지적도라는 단어하고 연속 지적도라는 단어는 별개의 말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아까 지적도는 종이에요? 아까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인데 그 지적도에 있는 것들을 전산 파일로 변환했어요. 그래서 전산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예. 뭐 했다고요?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그 파일들을 쭉 연결해 놓은 지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속 지적도라고 해요. 이 연속 지적도는 실제로 측량해서 만든 지도가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라고. 측량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산 파일들을 위해서 붙여놓은, 만들어 놓은 것, 조작해 놓은 지도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연속 지적도. 이거 왜 만들었냐면 이제 자꾸 이제 전자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사무 편의 등을 위해서 전자적으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네이버라든지 다음 지도 있죠?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시면 그 메뉴바에 보시면 지적 편집도에서 있어요. 그럼 지적 편집도 그게 연속 지적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음 지도나 그 네이버 지도에 있는 그 지적 편집도 가지고 측량할 수 있나? 그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 지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잖아요. 그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눈에 보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 측량하고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거 시험에 낸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제가 이 용어의 정의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시험 범위가 아닌데, 근데 이렇게 시험이 낸다고. 기출문제가 이거예요. 자, 나중에 측량 시험 범위예요. 나중에 아까 토지 등록, 지적 공부 등록, 측량 이렇게 4개 시험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측량 파트 시험을 낼 때 다음 중 지적 측량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해되십니까? 다음 중 지적 측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1번 분할. 아직 안 배웠어도 토지를 쪼개는 거 나누는 게 뭐예요? 한 필지로 여러 필지 나누는 게 분할이에요. 분할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라고. 측량을 해야 된다고. 분할 그럼 측량해요? 측량한다고요. 예. 그다음에 연속 지적도를 작성하는 경우 안 한다고. 지금 연속 지적도는 측량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 풀기 위해서 이 용어가 필요한 거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만든 게 읽어볼까요?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키워드예요.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 연결하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연속 지적도. 지적도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연속 지적도에 되셨고요. 자, 그다음에 토지의 표시 나오는데 요 시간상 좀 끊을게요. 요 토지의 표시서부터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